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김경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낙연, 김부겸 두 전직 국무총리, 민주당의 두 거물급 정치인이죠. 정치인이 이들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한 발짝 나아가서 반면계 결집을 위한 신당 창당 가능성 이런 것까지 언급하고 있고, 김부겸 전 총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버리고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그러한 이재명 대표의 정치 태행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사법 리스크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어제 친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이 주최한 학술 포럼 대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치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이런 말로 정치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얼마 전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부터 움직이겠다 했는데 지금이 아마 그 움직이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포럼에서 이재명 대표를 조목조목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비판을 넘어서 비방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의 수준까지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강성지지층인 개딸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이 같은 개딸들의 행태에 대해 확실히 선을 긋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 사자바 비판했습니다. 개딸 정치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작심 비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도 건드렸습니다.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가 가려지곤 한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습니다. 총선 4개월을 앞둔 지점, 그리고 공천을 둘러싸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 이런 시점에 이낙연 전 총리의 재등장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 등장한 시점이 묘한 시점입니다. 친이낙연계 원외 인사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실천행동, 지금 신당 창당을 위한 발기인 모집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계 의원들, 당 지도부 비판 강도를 갈수록 끌어올리고 있죠. 이낙연 대표가 이 시점에 이렇게 등장한 것은 뭔가 세밀한 그림을 그렸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비명계 구심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됩니다. 이낙연 대표가 캐릭터가 좀 두루뭉실하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차기 주자급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의문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구심점이 이낙연 전 대표다, 이 부분은 거의가 동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어제 포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정오의 폭력적 운동이 난무한다, 이렇게 개딸 정체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사당화, 민주당을 이재명 전 대표가 사당화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것은 리더십과 무관치 않다, 그렇게 리더십을 또 직격했습니다. 다당제를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정치 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필요하다, 이러면서 우회적으로 신당 창당에 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공천 학살이, 비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이 현실화되면 이들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전 대표는 다당제 실현을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선거제가 현행대로,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현행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그렇다면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자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묘한 시점에 이낙연의 이날 발언과 더불어 김부겸 전 총리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오늘 기양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움직여야 할 상황이 오면 움직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당제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두 전직 총리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이 다당제를 선호하고 나섰다 이렇게 나서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낳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지난해 5월 22일 정계를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실상 칩거하다시피 생활해 왔죠. 그런데 이런 김부겸을 현실 정치로 끌어들인 것은 지금 선거제도 개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논의가 후퇴되면 안 된다. 이런 절박감으로 나서게 됐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전 총리 또 어렵사리 물꼬를 트고도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치를 희화화시킨 정치권이 다시 태양의 길을 가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를 하지 않을 것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되돌아가려는 이재명 대표를 애둘러 비판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것은 다 잘하면서 왜 위성정당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끌려다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와 관련해서 확실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것입니다. 김 전 총리는 뭐 인터뷰가 정치 재개 선언은 아니라고 뭐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여할 상황이 되면 움직이겠다 이렇게 말해서 역할론을 굳이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강성 지지층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 전 총리 더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이면 당의 단합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힘은 다양성 존중 그리고 역동성에 있었는데 최근 이런 모습이 위축됐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문제를 얘기하느냐 개딸 문제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자 이견을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것을 공격하는 것은 백색 테러나 다름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개딸 정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것이죠. 물론 이낙연, 김부겸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재명의 민주당에 반대하는 신당을 창당하는 일,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 일 없겠지만 정통 민주당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전직 총리의 움직임이 심상찮은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선거법과 위정교사를 비롯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두 사람의 등장에 이재명 대표 많이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